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전략, 올해의 마무리 전략 지금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내년 준비도 같이 시작해 보시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저희가 폐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당장 다음 주이긴 한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증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떨까요? 12월과 비슷한 흐름의 연장선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또 하나의 영역이 열리게 될까요? 뭐 항상 이제 그 연말과 연초 시장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이제 그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수의 흐름을 좀 좌우를 하고 있죠. 뭐 그동안 이제 좀 그 이제 연말 맞이해서 양도세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이슈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개인들은 계속 팔았고 이제 기관들이 계속 사고 또 이제 요 이슈가 이제 또 일단되면서 이제는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네. 이걸 또 개인들이 받는 이런 좀 약간 그 공수가 바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저하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1월 효과라는 걸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뭐 1월 효과라는 게 어떤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장에 상대적으로 이런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좀 나타났다는 부분들에 조금 그런 것들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지수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뭐 일단 뭐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또 AI라든가 좀 이제 광범위하게 어떤 그런 그 종목으로의 어떤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 또 순환매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뭐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이런 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이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줄었어요. 뭐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거래대금 10조 미만인 날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개인들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열기를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그렇습니다. 수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개인이 돌아올 만한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 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단기적으로 뭐 조금 이제 그 하나의 바람이고 일단은 조금은 지금 하나 뭐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IT 업종이 좀 이제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매수를 좀 끌 수 있는 네.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어떤 시장이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장세로 전개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 역시 개인들한테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이제 메리트가 있는 네. 이런 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섣불리 예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좀 네. 개인들이 아무래도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반하면서 시장에 다시 복귀하기를 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좀 이제 흐름들이 당분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아무래도 개인들이 강력하게 돌아오기 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쑥 들어와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분기점이 될 만한 게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일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행보를 보면은 그 어떤 방역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진 않아요. 일단 뭐 부분적으로 방역을 좀 강화하는 조치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네. 뭐 추가적인 락다운이라든가 전면적인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그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한번 풀어놓은 위드 코로나 국면을 다시 죄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경기의 둔화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각국 정부라든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고요.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뭔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어떤 그 방역 그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또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당장 1월부터 테이퍼링 가속화에 돌입을 하고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3월까지는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확실히 긴축 쪽으로 좀 이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중단과 진행의 사이클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중단, 뭐 경기의 후퇴 이런 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글로벌 경기는 결국 지금 방향성은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대전제 하에 지금 각국이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뭐 만약에 진짜 오미크론 변이가 여기서 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가지고 네. 이제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지표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축의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가 이 정도의 조치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미 방향성은 긴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결국은 반도체 쪽이 살아나는 모멘텀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PC라든가 서버라든가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디램 현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긍정적인 데이터라든가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들은 좀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아직까지 네. 그런 예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든가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냥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설사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우하고 대비해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이런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런 그 반도체의 탄탄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많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가격 거죠?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이걸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그래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바닥은 확실히 좀 찍은 게 아니냐. 저도 좀 거기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낸드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시한 공세 봉쇄력이 내려지는 건 삼성전자의 당장 악재긴 한데 조금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점이 공급망 측면에서 좀 과잉을 정돈해서 가격 상승, 업계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의 지금 시장 공장 이제 이 부분 이슈가 있었지만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두가 된 게 SK하이닉스의 인텔 그 사업 네. 부분 인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은 더 시장에서는 좀 더 그 긍정적으로 먹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플래시 글로벌 3위였는데 이제 이 인텔의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2위로 올라서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 이런 반도체 업황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좀 더 탄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낸드 플래시 업종 업황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금의 어떤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한번 더 정돈해주는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부분도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부분일 뿐이지 시장에는 조금 더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IT 포함해서 연초에 어떤 업종을 주목하면 좋을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뭐 앞서서 이제 반도체 IT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보다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이제 유동성이 좀 긴축에 접어드는 아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보다는 펀더멘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미크론 변이의 그 영향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뭐 소비 심리의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한번 거친 상황에서 네. 내년에 역시 이익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금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미디어 업종도 여전히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배력이라든가 그리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또한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이기 네. 때문에 이런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까지 딱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빨간맛 일부 올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많이 준비해서 내년에도 여러분의 수익률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투자 아이디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